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 등에 나섰던 영끌족이 속속 상환 한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2년 만에 11.8%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상황인 역전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산업계 화두로 떠오른 챗GPT를 주제로 센 라이브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챗GPT가 우리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지 전문가들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은행권과 카드사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률이 더 뚜렷해지고 가팔라지고 있어서인데요. 무리하게 집이나 주식에 투자한 영끌족들이 상환의 한계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달과 비교해 0.032%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11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가계와 기업 연체율은 한 달 사이 각각 0.032%포인트, 0.034%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별로 현재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은 이미 3에서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연체율 상승 속도에 은행권도 다소 놀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연체율이 오르는 건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벅찬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각한 점은 이금융권의 연체율입니다. 올해 1분기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하는 카드사의 연체율도 대부분 1%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갚아야 할 돈을 다시 대출해주는 카드론 대환대출은 지난 3월 29.23%나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건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연체는 막을 수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대출 연체 가능성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연체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분할 상환에 대한 일시적인 저금리로 인한 상환을 이제 완료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신용도 평가를 좀 강화해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연체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부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마지막 창구로 불리죠. 이런 창구를 한데 모은 것이 대부중개 플랫폼인데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해보니 사실상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올 초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후 문자 폭탄에 가까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체가 아닌 중개 플랫폼 사이트가 A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 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청과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대부중개 플랫폼 상당수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겨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3,262곳의 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는 26곳의 플랫폼 중에서 시장의 67%를 차지하는 대형업체 7군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 대부중개 플랫폼은 고객 개인정보를 1,000원에서 5,000원에 판매해왔는데 지금까지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긴 개인정보는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다른 중개 플랫폼은 등록된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 광고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법 업체를 정식 대부업체로 오인했을 것으로 합동 단속반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중개 플랫폼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신용정보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고객 개인정보 해킹 의혹도 나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 단속에서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판매가 아닌 해킹이 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해킹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경기도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계 수사기관과 협력해 서민 금융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전세 사기 확산 등의 전세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해 역전세난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세 가격 지수는 2년 전에 비해 11.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값이 하락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전세 가격이 28.5% 내려 낙폭이 가장 컸고 대구가 26.5% 떨어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울산, 인천, 부산, 대전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기도와 서울의 전세값도 2년 전보다 각각 11.5%, 9.7% 떨어졌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전세 가격 동향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은 강남 3구의 경우 2019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0% 내외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중순 이후 하락 전환에 1년 동안 고점 대비 15에서 17% 가까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구, 송파구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올해 3에서 4월 반등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기준금리 동결과 코픽스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4월 전세 가격에서 가격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면서도 지방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전세가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인천의 경우 2020년 8월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2021년 10월에 전세값이 고점을 기록한 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올해 초에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전세값이 내려가며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오늘 진행된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챗GPT가 우리 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챗GPT의 사용규범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공은희 고도화 사회 이니셔티브 대표, 송민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가 나와 챗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현 상황과 비전을 알아봤습니다. 챗GPT는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최근 통신, 금융권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빠르게 발전하며 윤리, 보안, 일자리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훈이 대표는 챗GPT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 대표는 챗GPT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을 거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챗GPT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지를 챗GPT는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 대표는 이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왔다며 AI 시대를 벗어나 자율 에이전트, AA 시대의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택 교수는 챗GPT가 상담, 심사, 대출 등 금융권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개인화 마케팅이 확대되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 조언하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 교수는 SVB 사태, 국채 폭락과 같은 거시경제나 주식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분석과 평가만으로 투자 결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익명, 암호화 등 보안 기술을 높여 통계를 모방한 합성 데이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현장과 협업해 금융권의 챗GPT를 비롯한 AI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챗GPT를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용규범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죠. 이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를, 구인 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박람회가 열려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게시판에 붙은 구인 공고를 꼼꼼히 살핍니다. KB국민은행이 개최한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KB 우수기업과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 구인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취업 관련 단일 박람회론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방문자만 113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인 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선 직업 체험부터 진로 상담, 이미지 컨설팅, 면접 등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학교 소개로 오게 됐는데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필요한 자격 요건 같은 거를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두 번째 오는데 면접 준비도 하고 이미지 컨설팅 해보니까 도움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알짜 중소기업들도 실제 면접장에선 보기 어려운 구직자들의 진솔한 모습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만 깨주시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은 KB 굿잡 박람회를 통해 실제 채용을 하는 기업에 1인당 100만 원의 채용 지원금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직이 어려웠던 취업준비생들과 우수 인력을 찾는 기업들에게 이번 박람회가 큰 힘이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꿀벌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ESG 경영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은행 등 꿀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들이 꿀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꿀벌 보호가 기후변화 속 인류를 지키기 위한 중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바로 눈앞에서 양봉 과정을 보고 꿀벌을 직접 만져보는 등 벌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침에 쏘일까 무섭기도 했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어느새 꿀벌과 친숙해졌습니다. 무서웠는데 들어가니까 별로 안 무서웠어요. 꿀벌아 꿀을 먹게 해줘서 고마워. 이번 행사는 포스코 ENC가 생태계 수호자 역할을 하는 꿀벌의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 건국대학교, 인천시설공단 등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꿀벌 보호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의 도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양파나 당근, 사과의 경우 꿀벌의 기여도가 9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꿀벌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인류의 식량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엔은 지난 2017년부터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ENC에서도 2년 전부터 도시양봉 사업과 유기동물 보호 등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에 맞춰서 어린이 꿀벌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ENC 외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꿀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과 LS그룹은 도심양봉장을 조성하거나 급감하고 있는 토종 꿀벌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전기차와 방위산업 등 정밀 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이 각광받으며 공작기계 시장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산업의 성장도 공작기계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IR+에서는 공작기계 시장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국내 기업 만나봤습니다. 공작기계는 금속을 가공해 다양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장비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립니다. 공작기계 시장은 자동차와 항공우주 등 금속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현대위아와 DN솔루션즈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스맥도 차별화 전략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스맥은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회사로 30년간 공작기계 사업과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작기계 시장은 2018년부터 경기 침체에 따른 부진으로 약 4년간 암흑기에 진입했지만 스맥의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미국, 동남아 시장 진출이 스맥의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떤 기간 동안 굉장한 R&D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을 무단히 개척을 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전체 우리 매출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됐고 유럽 시장이 가장 우리한테는 큰 고객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자의 사업 다각화로 스맥의 실적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년 동안 이어진 적자 구조를 탈피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 신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빨리 변화되면서 공작기계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산업군들이 부가가치 있는 사업들이 일어날 거다. 최근에 어떤 그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고임금의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은 국내든 해외든 자동화를 통한 인원을 줄여야 된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왔죠. 실제 스맥은 공작기계와 ICT 핵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솔루션을 통해 관리자가 장비의 상태 및 불량률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맥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폐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산업용 로봇, 반도체 검사 장비 등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스맥은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맥은 공작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목과 연계한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4차 산업 어떤 혁명에 맞는 산업 어떤 기계로 발돋움하는데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공작기계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멈췄던 공연을 개최하는 등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봉수대 해수욕장. 300여 명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바닷가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이 축제는 버스킹으로 진행돼 코로나로 멀어져 있던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고성군 홍보대사가 관광 장소를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사연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기도 했습니다. 가수랑 이제 관객이 가까이서 교감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서울권처럼 이제 공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정승환 씨도 보고 이진아 씨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도 끝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같이 모여서 좋은 음악도 듣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바다도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관광객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해 코로나 장기화와 산불 피해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투자가 또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개최되는 라벤더 축제를 비롯해 서핑과 캠핑 등 곳곳을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도록 한다는 보관입니다. 고성군은 이 외에도 인근 통일전망대를 연계한 DMZ 평화관광 거점 지역, MZ세대 관광 특구 조성 등을 통해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를 이틀 앞두고 발사대 이동을 위한 차량 적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누리호는 내일 오전 7시 30분쯤 조립동에서 출발해 발사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감소하며 7개월 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역 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를 나타내 올해 누적된 무역 적자 기록은 300억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차의 직원 평균 연봉보다 높았습니다. 검찰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권추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특경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서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후 한때에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권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내일 오전을 기해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하늘 맑고 햇볕이 내리쬐면서 내일도 낮 기온은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은 27도, 춘천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0도를 보이며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15도, 대전 12도, 춘천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수원과 춘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22도, 울진 2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14도, 대구 12도, 제주 15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